최근 사건 보시죠. 지금 미국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근 사건. 문제라기보다 38년생이니까 지금 84쯤 됐네요. 그 미국 대법관 있어요. 브라이어라고. 브라이어라는 대법관인데 이 브라이어가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 대법관이에요. 리버럴 성향 대법관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은퇴 언제냐? 올해 10월 말이에요. 선거는 11월 초예요. 그러면은 저게 통과를 못 해요. 은퇴한 다음에 뭐 사람 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 청문회는 내년에 열려요. 1월 달에. 그럼 내년에 상하 양원을 만약에 다 보스가 차지하고 있으면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동맹 MTR 동맹이 차지하고 있으면 원래 리버럴 성향의 좌파 성향의 브라이어 대법관 대신에 또 좌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청문 거부해버리죠. 웬만큼 중도 온건을 집어넣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깝깝한 일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다음 대법관은 흑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2020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바이든의 이런 입장이 동일하다라고 백악관 사키 대변인이 확인을 했다고요, 다시. 근데 이게 반헌법적 인종 역차별, 성 역차별 발언이에요. 다음 대변인은 백인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 죽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다음 대법관은 흑인 여성이어야 됩니다. 인종을 규정했고 성별을 규정했잖아. 그래서 저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나단 탈리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대법관 대변인 사키가 바이든의 이 같은 입장을 최근에도 다시 확인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있어요. 극좌 아주 극좌 정치 철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슬라보의 지젝. 극좌 정치 철학자고 헤겔,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저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철학자의 락강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다 섭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날리는 극좌 정치 철학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인간이 있어요.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슬로베니아 사람이죠. 이 슬라보의 지젝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 그 사람이 뭐 극단적인 것 같은 표현하고 막 그 좀 상스러운 표현하고 이래도 그거 다 까고 나면 온건 중도 공화당 노선이야.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 중도파, 중도 공화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중도 보수, 뭐 실용 중도. 그 뭐 유승민,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그 다 그 무더기들이 다 그런 소리 입만 뻥끗하면 안철수도 아마 그런 소리 한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했죠. 트럼프가 중도 보수입니다. 트럼프가 중도 리버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두 개의 날개를 썼단 말이에요. 두 개의 얼굴. 하나는 지금 엘도 극좌 민주당으로 하나 날개를 띄웠고 공화당 쪽으로는 뭘 띄웠냐. 저걸 띄운 거예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네오콘 오일 카르텔을 띄웠다고요. 이라크 전쟁 벌린 그 집단. 그러면 이 두 개를 뻥 띄운 거예요. 이거 할래? 네오콘 오일 카르텔 쪽에 이쪽은 주먹부대고 이쪽은 무한해체고 이쪽은 주먹부대고 이거 할래? 그래서 두 카드 가지고 사람을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30년을 갖고 논 거예요. 이 둘을 다
야,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세계 경찰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게 공화 중도파예요. 여긴 당연히 공화 중도파니까 이 무한 해체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죠. 이게요, 이 글로벌리스트리 그 한쪽은 네오콘 이거 가지고 네오콘 오일 카르텔, 다른 한쪽은 이 무한 해체에 바탕한 이 그 극좌 민주당 복합체, 하나는 네오콘 오일 카르텔 복합체, 이 두 개 가지고 30년을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갖고 놓은 거거든요. 이 구도를 반대한 게 민주당의 온건 리버럴, 공화당의 중도, 그러니까 공화당 중도파,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라고요. 이 보세요. 이걸 반대를 이 둘을 다 반대하잖아. 그러면 낙인이 어떻게 찍히는 줄 아세요? 저쪽에서는 이제 금방 말씀드리는 이 극좌 민주당 쪽에서는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너는 성차별주의자야. 너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자야라고 낙인을 찍어요. 또 이쪽 네오콘 오일 카르텔은 너는 비겁자야 하고 낙인을 찍어요. 자, 제가 유승민, 박형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 이맛박에 낙인 못 찍혀 있는데. 낙인 안 찍혀 있으면요, 제대로 된 중도가 아닌 거예요. 낙인이 찍혀 있어야 돼. 저게 친북 세력에 의해서, 친북, 종중 세력에서도 하나 낙인 찍혀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 또 낙인 찍혀 있어야 돼요. 그 낙인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 낙인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요. 양쪽에서 다 맞았잖아. 트럼프예요. 양쪽에서 다 맞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된 중도라면 양쪽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좌우 연타블로 맞아야 돼요. 왼쪽에서는 당연히 극좌 민주당 쪽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 기후변화 부정론자, 성차별주의자로 낙인 두들겨 맞고요. 이쪽에서는 비겁자라고 두들겨 맞고요. 양쪽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중도파는 양쪽 다 맞았고요. 공화당도 중도파는 양쪽 다 맞았습니다. 미국을 보면. 그리고 그 입장을 아주 대중적으로 섹시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는 중도 리버럴이다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라니까 그게.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 노선이. 그래서 트럼프 때 전쟁이 없었잖아. 미국 대통령 중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가 그게 뭔지 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비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극좌 민주당, 엘도 컴플렉스, 극좌 민주당 컴플렉스는 복합체는 봤어요. 그럼 이제 네오콘 오일 카르텔 복합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글로벌리즘의 두 날개의 하나예요. 두 얼굴의 하나예요. 쟤들이 30년 동안 병 주고 약 주고 했다니까 주목 써야 될 때는 네오콘 오일 카르텔 쪽 복합체를 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주목 쓸 필요 없을 때는 극좌 민주당 띄워서 엎었고요.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힐러리 이런 사람들. 얘들은 뭐냐면 아까 극좌 민주당 복합체는 무한 해체였잖아요. 얘들은 기본이 뭐냐면 이 네오콘 오일 카르텔은 무한 개입이에요. 무한 개입. 그래서 무한 개입을 해서 상시 전쟁 세계 경찰이에요. 상시 전쟁을 벌리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미국이랑 국가가 피폐해지죠. 손자가 말하잖아요. 병 즉 흉. 군사적 수단이라는 건 흉한 거다.
가급적이면 안 쓰고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손자의 핵심 테마 아닙니까? 얘들은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리스트 오일 카르텔에 봉사하는 주먹이에요. 역할은. 근데 그 주먹인데 자기가 합리화하는 논리를 하면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충건 박사님이랑 그 다음에 통화하는데, 야, 그 박 대표가 말한 대로 그 보니까 진짜 네오콘이 바삭하게 이해되겠던데, 그거 어느 책에 나와? 그 저기 책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책입니다. 자, 논리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의미와 소통이 붕괴한 짝퉁 개인, 짝퉁 공화국 세상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한 200여 년 전에 신문, 100여 년 전에 한 120, 30년 전에 라디오,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전에 흑백 TV, 그 다음에 흑백 영화, 그 다음에 흑백 칼라 TV, 칼라 영화, 그리고 한 1980년경에 비디오 DVD까지 80년대.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짝퉁 소통, 미디어 파워 독점 구조에 의한 거거든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간에는 이런 걸로 개인 간 소통이 없고, 이게 딱 방사형으로 미디어 파워 독점체가 쫙 사람들한테 매스미디어로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매스컴, 대중소통 아니에요. 매스컴이라는 게. 일방향, 대중세뇌죠. 대중교시죠. 그러면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데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죠. 개인이라는 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에서 존재하는 거거든. 차라리 이렇게 무지막지한 미디어 파워 독점 구조가 없었던 250년 전쯤 가면 아주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배운 사람들 위주, 일부 사람들 위주지만 진중한 소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난 이제 없어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점점 한 200년 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그게 다 물고 한 200여 년 동안 그게 점점 없어져 간 시기예요. 이게 짝퉁 소통이 점점 극성을 발휘하던 시기라고요. 그러면은 개인은 짝퉁 개인이 되죠. 분명히 그러니까 원자화된 이고 덩어리가 되죠. 그럼 공화국은 뭐냐? 그런 짝퉁 개인들로 이루어진 짝퉁 공화국, 무늬만 공화국, 절차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짝퉁 소통, 짝퉁 개인, 짝퉁 공화국. 이거였다고. 그게 언제 가장 기승을 발휘했냐? 1980년에서 2010년. 2010년에 이거 나온 해고요. 삼성 기준. 아이폰 기준 2007년인데 저는 아이폰은 기준으로 안 보고 삼성이요. 안드로이드. 삼성 기준 2010년.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기준 2010년. 삼성이 두 번째예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삼성 기준 2010년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저거 어디야? 삼성 기준 2010년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비디오 완성이니까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 80년대, 90년대, 10년대 30년 세월 안에 30년 세월. 그때 저 짝퉁 소통, 짝퉁 개인, 짝퉁 공화국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인데 그 중간인 1990년경에 동구와 소련이 붕괴했단 말이에요. 얘들은 딱 그렇게 얘기해야지. 야, 지금 이 짝퉁 개인, 짝퉁 공화국 상태에서 동구 소련 붕괴하니까 우리 미국, 미합중국이랑 공화국이 존립 위기에 빠진 거야. 왜냐? 이 짝퉁 공화국의 유지 비결은 외부 세계와의 상시 긴장이었거든. 냉전이랑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공화국이 유지됐던 건데 이제 그 긴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미국을 유지할 거야? 도덕성을 내세워서 전 세계에 전부 무한 개입, 세계 경찰 노릇하면 돼. 상시 개입, 상시 전쟁을 해야 국가가 공화국으로 유지된다. 저게 네오콘의 테마예요. 지금 저 과장 아닙니다. 저거 다 근거가 있는 주장이에요. 전부 저 책에서 읽어서 하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책에서. 저게 네오콘의 테마예요. 저 6가지 명제가. 물론 앞에 3개는 제가 저의 독특한 미디어론에 의해서 앞에 2개는 짝퉁 소통, 짝퉁 개인, 짝퉁 공화국. 요거는 저의 명제고 그 2개 말고 그 아래 4개는 저건 일반적으로 딱 정리된 얘기예요.
저게 네오콘 논리예요. 저 논리 딱 앞세워 놓고 실제로는 뒤에서 오일 카르텔이 돈 챙기죠. 왜냐하면 오일 카르텔이 그렇게 움직여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왜냐? 우리가 페트로에 석유에 의존해 있거든. 에너지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소재가 다 이거 석유 덩어리입니다. 이거 석유 덩어리. 플라스틱. 이 안에도 화섬 얼마나 많아요. 다 플라스틱. 만약에 석유 다 없으면 저 지금 빨가벗고 앉아야 돼요. 마이크도 안 돌아가. 카메라도 없어. 통신선도 없어. 통신선 다 저기 석유에서 나온 섬유로 다 저기 피복돼 있잖아요. 전기도 못 써. 절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석유가 없으면. 석유가 인간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요. 어떤 하나의 자연자원이 이토록 인간 생활을 대체 불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석유 못 구하면 죽는 거예요. 페트로 강박 상태지. 아, 그러니까 석유가 많은 중동 우리가 평정해야 되지 않겠어? 들어가. 말 되잖아. 들어갔는데 WMD 찾는다고 들어갔는데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왔다고? 그 부시, 아들 부시가 자기 지지자들 여러분 이라크에 WMD가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바로 이 연단 밑에 있어요. 하니까 다 깔깔깔깔깔깔하고 박수 쳤다고요. 얼마나 악질적인 조크예요. 야, 이거 WMD 다 거짓말인지 서로 알잖아, 선수끼리.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석유 딱 끌어안고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걸 암시하는 얘기잖아. 소각하고 악질적이고.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글로벌리스트의 두 가지 원죄. 원죄는 뭐냐면 한쪽은 무한해체, 한쪽은 무한 개입이에요. 이 두 가지 원죄를 범했고 그 원죄에 의해서 두 가지 얼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한해체 쪽에서는 엘도 컴플렉스, 즉 극좌 민주당 복합체가 만들어졌고요. 무한 개입에서는 네오콘 오일 카르텔 복합체 NCOC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NC는 네오콘, OC는 오일 카르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두 개의 원죄, 두 개의 얼굴. 그게 글로벌리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안 먹히고 있잖아.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죠. 이 황혼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윤석열의 운명적 행운입니다. 참 멋있는 시즌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멋있는 시즌이 오기 바로 직전에 어목한 정말 비틀린 시즌에서 꼼짝달싹 못하던 그 시즌 때 대통령 하다 다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아이러니죠. 뭐 세상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민이 자유공화국을 완성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자유공화국이라는 건 미국에서도 보셨듯이 한번 완성돼도 한 차원 올라섰다는 것, 그 길을 안다는 것 뿐이지 그걸로 어떤 그 상태가 쭉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방심하면 바로 타락해요. 또 그러나 한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더라도 또 올라서기 조금은 편하겠죠. 아무튼 자유공화국을 일단 완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유공화국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습속 만들기예요. 개인이 제대로 된 정당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제대로 된 정당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습속. 그것을 뒷받침하는 민초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습속. 하나는 습속 만들기고 민초민주주의 활동, 정당과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 예를 들어서 전국 15,000개 초중고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 제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그거 한 행정동마다 10명에서 한 30명씩 돼요. 거기 참여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운명동 선관위 그거 전국에 한 3,600명 돼요. 거기 참여해서 선거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정당으로서는 정당 참관인으로 선거 지켜주고 정당 참관인으로 시민운동 도와주고 정당 참관인으로 정치인 평가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압력 넣거나 지지해주고 정당인으로서 이런 게 습속이죠. 문화죠. 우리 별로 없잖아요. 이거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또 하나는 정신의 전쟁이죠.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았죠. 담론, 문화, 내러티브, 밈, 역사에서 컨텐츠 누가 갖고 있어? 다 저쪽 애들이 갖고 있어요. 여기 지식인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어떤 그 대학교에서 후배랑 글 쓰는 후배인데 통화하다가 거지 발사게 버러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한 소리 빽 해갖고 저도 마음이 안 좋고 후배한테 한 소리 해서. 근데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지경이 된 건 지식인과 성직자의 책임이 크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 형님 민도가 뭐 있는데 뭐 민도 문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야 민도가 지식인과 성직자의 수준에 의해서 민도가 많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 무슨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사돈 낱말하지 마. 우리 같은 지식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깨끗거리길래 제가 그냥 한 소리 했지. 그냥 그 집 발사게 버러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됐고요. 끊으세요. 그러고 제가 후배한테 퍼부었는데 뭐 안 좋은 일이죠. 뭐 그렇게 퍼부어서 세상 좋아질 게 없는데 그냥 끝까지 좋은 말 하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깔머리가 못돼 먹은 거예요. 자, 6.25로 국민이 형성됐습니다. 전 그래서 건국기를 1948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945년에서 1953년 6.25 끝날 때까지 봅니다. 건국기를. 한 8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경험을 통해서 국민이 형성된 거거든. 내가 내 피로 나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 그 국민이 형성된 거예요. 5.16으로 경제를 확보한 거죠. 먹고 사는 길을. 먹고 사니즘을 해결했죠. 그때 5.16이라는 건 61년 5.16 하나가 아니고 그 박정희 시대 전체 그리고 신군부 시대까지 포함해서 6월 항쟁으로 위대한 타협을 통해 절차공화국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다 이걸 법질서 뭐 그러죠. 민주질서 뭐 그런데 이게 절차공화국이죠. 프로시저럴 리퍼블릭이죠. 민주화라는 게 절차적인 뜻에서의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결국. 그러나 진정한 자유공화국은 저 절차공화국과는 달라요. Real Republic은 Procedural Republic과 달라요. 진짜 공화국은 절차공화국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속과 정신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정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민초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형성시켜가는가. 여기에 관한 습속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세계관, 삶에 대한 관점 이것이 담론, 문화, 내러티브, 밈, 역사에서 컨텐츠로 주도권을 가져야 돼.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 지금 문화적 헤게모니 쟤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당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남북 사이에 우리는 한국은 특이해서요. 진정한 자유공화국. 남북 사이에 체제 통일된 상태가 돼야죠. 저는 분리를 통한 통일, 즉 북은 자유조선, 남은 대한민국. 그래서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그 중간 단계로서 북이 가능하면 유엔 사령부가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를 5년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그게 신탁통치 단계죠. 5년에서 한 10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 획득하고 그 사이 동안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서로 득을 보고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상태는 또 우리가 이런 습속과 정신을 획득하고 또 남북 사이 체제 통일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인에 대해서 거대한 영감과 자극을 제공하는 무시무시한 메시지 센터가 됩니다. 한국인이란 존재 자체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냐. 아니면 한국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터뜨리는 비수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운명적 선택의 챕터안이 오는 3월 9일 대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살래? 한국인이 살래? 중국 공산당이 존재할래? 한국인이 존재할래? 라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한국인 제로섬 게임. 생사 존망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챕터 1, 첫 번째 챕터가
3월 9일 대선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수능을 길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힘에 가입해서 국힘의 평당원 네트워크를 짜야 된다. 정정당당. 그래서 www.jjd.kr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정정당당은 이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 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